자,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요, 더 그랜드 카니발이라는 게임이에요. 저는 별밤직이고요. 그리고 작가는 로크라이머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12세 이상인데, 이거보다 조금 낮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인원은 1에서 4인까지 되는데, 전 1에서 3인까지 해봤어요. 네, 3인 풀까지 했을 때 한 50분 걸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플레이 타임은. 이렇게 되고요. 이 테마는 카니발 만드는 게임이에요. 부지를.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놀이동 유원지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놀이공원을 만드는 테마인데 좀 깔려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부지 타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모양에 맞는 이게 테트리스 모양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깔면 돼요. 이걸 어트랙션이라 할게요. 뭐 유원지라고 하는데 룰북에는 어트랙션이 써 있어서 뭐 주의 끄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장소들이 많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네들이 관객이에요. 관객들을 여기 엔터리에 있는데 엔터리에 있는 관객들을 이동시켜서 구경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구경을 시키면 여기 티켓을 구경했어요 하고 이렇게 티켓을 하나 놔둬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전체적인 개요는 부지 타일을 깔고, 그 다음에 부지 타일 위에다가 다시 흥미로운 장소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런 관객들을 이동시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경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부지를 깔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런 이중 타일 넣기, 듀얼 레이어란다. 이중 레이어링 타일 방식이죠. 이런 거. 참 좀 신선하고요, 저한테. 일단 다른 분들은 뭐 이런 류를 많이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타일러기 게임을 꽤 많이 했는데 이 게임이 참 요즘 게임과 다르게 진부하지 않고 참 신선함이 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구성품을 보면 대충 여기 보면 얘네들 일꾼, 그리고 이런 부지 타일, 그리고 라운드 마커, 선 마커, 각종 이런 액션 포인트, 이런 마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업적을 달성하는 마커가 여분의 3개 있고, 플레이어별로 4인프까지 되니까 플레이어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어트랙션이 좀 많고요. 이런 트릭 카드들이 깔려요. 이렇게 깔리고요. 그러니까 인원수에서 1인풀하고 1인풀에서 4인풀까지 다 세팅이 다른데, 세팅 달라지는 거는 이 부지 이 부지 타일들이 10개씩 있거든요. 각 1에서 5까지. 근데 이게 이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이 돼요. 10개를 다 까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호객꾼 바커라고 해서 호객하는 애들인데 이것도 달라져요. 그럼 예를 들면 2인일 때는 5개만 쓰고요. 뭐 그런 식으로 1인일 때는 3개만 써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점수 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건 여기 보면 스코어링 방법인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게임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 그냥 옆에 놔둘게요. 죄송해요. 간단한데, 자, 기본적으로 게임은 7라운드 동안 진행돼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각 라운드에는 자신의 턴이 돌아가는데, 자신의 턴에는 이런 액션 포인트라고 있어요. 액션 포인트를 하나 쓰는 거예요. 일꾼 놓기 개념은 아니고, 이 액션을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다음 사람이 또 이 액션을 쓰고, 다른 보드판에서 쓰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액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5턴을 돌아가면 이렇게 다음 옆 사람한테 선마커를 주고,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겠죠. 그냥 한 라운드에 5번 하신다 보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액션 포인트를 쓰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3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 부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그래서 부지를 여기서 내가 액션 포인트 3을 썼다 그러면 돼요. 3 이하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4면 이렇게 이하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2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4를 써도 뭐 만약에 뭐 4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걸 가져오고 싶어도 4를 써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그런 식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하로로 다 된다. 액션 포인트 개념은. 그래서 3을 하면 이걸 가져와서 놔둘 때는 아무 때나 놔둬도 돼. 이렇게. 뭐 규칙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맞게 놔둬야 되고 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함께 뭐 떨어져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고 또 중요한 거는 말렙 방향이 항상 위로 가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부직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에 부직 깔 때 중요한 게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부지가 좀 안 이쁜데 여러 개 깔아볼게요. 이런 게 관객들이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구에는 이런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진 않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를 깔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깔았다고 칠게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았다 칠게요. 이렇게 깔고, 그 다음 두 번째 액션은 뭐냐면 위에다가 어트랙션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테트리스라고 하잖아요. 폴리오 오미노라고 하죠. 폴리오 오미노의 정의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4라 써 있으니까 정사각형이 4개가 있겠죠. 근데 TMI인데 이런 폴리오 오미노의 그 수학적인 규칙은 없어요. 4라고 해서 딱 몇 개의 폴리오 오미노가 나오나 그건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점점 많을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5일 때는 이렇게 10개가 다 달라요, 모양이. 근데 1일 때는 다 똑같겠죠, 이렇게 모양이. 2일 때도 같고 3일 때는 2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네, 그런 식이에요. 그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을 만약에 내가 5를 쓰면 모짜리를 가져와서 만약에 여기 있다고 그러면 뭐가 깔릴지는 몰라요. 랜덤하게 깔리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각각 이렇게 까시면 돼요. 짝 이쁘게 깔렸죠. 5를 써서 이런 식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는 못 찍겠죠, 당연히. 부지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부지 지은 곳 위에다가 착 맞춰서 이렇게 위에 지으면 된다. 테트리스 하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뭐 또 2를 써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쉽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가 간격의 이동이에요. 이것도 셋 중에 하나 마지막이죠. 그래서 1을 쓰면 한 칸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에서 길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 움직여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룰상으로 보면 몇 개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깔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나가자마자 바로 2개가 비었잖아요, 엔터리에.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간격을 깔아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바커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호객꾼이 남아있다면 길 위에다가 놔두셔야 돼요. 여긴 길이 아니죠. 이렇게 못 놔두니까 길을 아무 때나 이런 데서 놔두시면 되겠죠. 자, 바커의 기능은 승점 끝날 때 3점을 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동력 1을 하나 더 증가시켜줘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태란 말이에요. 바커를 여기다 더 해볼까요?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깔리면 이 이동력이 2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는 안 만들겠지만 폐쇄돼 버리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를 써도 그쵸? 이동력 2가 증가하니까 그런 역할도 해둬서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잔룰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어요. 다른 애들을 앞에 거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바커를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진 데다 깔겠죠. 이렇게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이런 데다 놔둘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요.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타일 부지를 깔 때 1번 타일에서 가지고 오면 위에서 뽑는 거예요. 1번을 택하면 위에서 뽑고 랜덤하게 해서 아무 때나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하면 더 효과가 발동되는 게 이걸 치우고 다시 다 깔아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버리는 데로 놔두고 보기 좋게 위에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방향성을 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한 개 가져가면 그냥 밀려요. 밀리고 다시 5번에다가 이렇게 놔두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거 빼먹었네요. 그렇게 되고요. 룰은 이게 룰은 하나 더 있는데요.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트릭 카드가 3개가 깔리잖아요. 어, 얘네들이 뭐냐면 자, 업적 같은 거예요. 위에를 보면 트릭 카드인데 맞네. 그 다음에 이건 보면 트릭의 제목이 있고 위에는 보면 내가 달성해야 되는 업적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뭐 업적을 달성하면 보상을 주겠죠. 능력을. 그래서 위를 달성하면 아까 3개가 남잖아요. 달성하면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업적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업적에 대해서 보면 have a guest finish their movement adjacent to three attraction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의 게스트가 어, 3군데의 어트랙션에 접하게 하세요. 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놔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일꾼이란다. 관객이 들어가자마자 3개의 어트랙션 있죠. 없네.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도착을 하면 티켓을 받아요. 티켓을 이런 식으로 근처에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트랙션이 있으면 다이아곤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있잖아요. 3개가 바로 생기죠. 그러면 이 경우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티켓을 받고 티켓을 홀드할 수 있는 개수는 이 폴리오 미너의 크기예요. 그렇죠? 이건 5개까지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이건 2개고 그러면 이게 업적이 해제되고 이건 뭐냐면 타일을 깔 때 하나만 한 개의 타일만 깔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5를 하면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5도 되고 4를 했다고 그러면 1과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동시에 2개를 놔둘 수 있다. 분할이 돼서 되게 좋죠. 효율적으로. 뭐 더 보면 얘네들을 끝까지 비고탑이라는 데로 밀어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 한 명이라도 보내면 자, 원래는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을 무브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3포인트가 있으면 내가 3을 쓰면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거는 티켓을 5개를 최소한 받으면 그때부터 여기 대각선도 내가 여기 있어도 여기도 티켓 받고 여기도 받는 거예요. 다이아고널도 그런 다이아고널이래. 대각선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요. 업적을 달성하면 위에 놔둬요. 자, 룰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업적을 달성하면 다음 사람들은 다음 턴에 반드시 업적을 달성해야 돼요. 턴이 지나가면 만약 이걸 달성을 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달성하고 나도 얘기 달성하고 레이싱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보드판이.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설명을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수 내는 방법이 있는데 셋 컬렉션이에요. 처음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1짜리 타일을 3개를 만들면 몇 점이에요? 3점이죠. 이런 식으로 돼요. 5짜리 이 큰 거를 여기다 5개나 깔았어. 되게 어렵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35점을 받아요. 엄청난 점수죠. 그러니까 이게 60에서 50 나오거든요. 보통 제 경험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티켓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경을 이런 식으로 티켓이 최소한 하나도 있어야지. 근데 뭐 이게 당연하죠. 뭐 만들어 놓고 구경 아무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쓸모잖아요. 이렇게 되고 쓸모 있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트랙션은 뭐냐면 어트랙션 및 티켓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다양성이 그러니까 다 하나씩 1에서 5까지 하나씩 다 깔아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되고 그럼 22점 주는 거고요. 이 점수도 크거든요. 이건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고탑은 엄청난 관람이 진행되는 곳이라서 만약에 여기에 많이 보낼수록 점수를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보면 4개 이상은 의미가 없지. 4개 이상은 똑같아요. 그래 15점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티켓 15개 이상을 깔면 여기 위에다가 구경을 시키면 15번 12포인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카니발 바커 이 주황색 하나마다 3점. 그리고 언커버드 된 건데 언커버드 된 거의 의미는 이 큰 것도 언커버고 이 작은 것도 언커버예요. 그래서 많이 채워야 되겠죠. 이런 마이너스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게임만 보면 쉽죠. 점수까지. 네. 그다음에 나는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가? 장점이 참 많은데요. 자, 일단은 너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게임은 너무 제가 해본 타일로켓 게임 중에서 진보하지 않고 신선하던 느낌이에요. 되게 재밌고 아이디어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길을 만들고 길 위를 움직이는 애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재미도 한 6번 정도 했는데 고민하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다들 진짜 꼴떨이 우리 되게 쉽거든요. 별거 없는데 어, 막 머리가 탈 정도는 아닌데 고민하는 재미가 선택하고 고민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이게. 어, 그래 어느 것부터 깔까? 타일을 어떻게 깔까? 위에서도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깔아보고 뭐 운적인 요소도 조금 있죠. 이럴 때는. 너무 없으면. 근데 타일을 내가 마음대로 깔 수 있어서 막 그렇게 막 망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신선함, 듀얼 레이어링 방식을 이용한 타일 넣기 재미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줄 4도 그런 느낌이던데 룰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참 이 게임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게임의 핵심인데 리플레이성이 이 자체로도 좋아 보여요. 근데 좀 뻔해지는 게 있거든요. 게임을 이게 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은 부지를 다 깔고 그다음에 이걸 깔고 그다음에 훅 이동시키는 그런 관객들이 이동시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게 이 트릭 카드란 훌륭한 장치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트릭 카드가 트릭 카드의 좋은 점은 일단은 우리가 룰상으로서 질문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룰을 설명해. 그러면 그건 안 되나요?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두 개로 나누면 안 돼요? 뭐 그런 것처럼 있고 지나갈 수는 없나요?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대각선은 안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되잖아요. 이런 카드들이 조합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매 게임 할 때마다 다른 조합으로 나와서 신선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런 우리 제약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해금을 해주는 그런 어, 아이디어가 참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 그, 그렇게 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레이싱 요소가 상당히 좋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 이거를 달성하면 다음 턴에 내가 반드시 달성해야지 이 업적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드판을 항상 보게 돼 있어요. 레이싱 요소가. 그래서 남의 보드판을 이 자식이 뭐 하나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걸 달린다? 내가 안 달리면 너무 손해일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건 너무 좋죠. 뭐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이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남이 하는 거 보고 나도 다음 턴에는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턴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레이싱 요소도 좋고요. 그리고 배런파크에서 많이 이런 인원수에 따라서 타일 제약하는 거는 많이 쓰는 거죠. 타일 높게 게임에서 레이싱 요소를 주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남이 빨리 가져가 버리면 내 셋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런 면도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신선한 건 아니고 많이 쓰는 거니까 다른 타일 높게 게임에서 배런파카 비교를 하면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그룹 사람들도 이게 더 재밌다고 하고요. 그런데 베런파카의 좋은 점은 이렇게 타일을 착착착 맞추는 느낌이 참 좋죠. 이런 식으로 착착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맛이 조금 약해요. 대신에 좀 뭔가 프로그래밍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부지를 가려고 이런 간격들을 구경시킬까 그런 재미가 있어요. 눈치 싸움이랑 그래서 조금 다른 재미예요. 베런파크는 조금 인터랙션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고인물처럼 진짜 빡시게 하면 물론 견제를 하겠죠. 이런 타일도. 근데 베런파크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힐링 게임이잖아요. 자기 부지 착착착 맞히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베런파크의 그런 점이 좋아서 베런파크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테트리스 착착착 맞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게임 다 포지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리뷰어들이 이 두 게임에 대해서. 근데 전 두 개 다 좋아요. 근데 하나 고르라면 이게 더 재밌다. 베런파크 확장을 논다고 해도 그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신선하고. 네, 그렇고요. 아, 또 무슨 말을 했지? 거의 다 말했는데, 아, 이 게임을 알게 된 경위는요. 제가 다이스타워의 지 가르샤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의아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 가르시아가 좀 한국에서 인쇄북 같은 걸로 고통받잖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근데 고통받긴 해도 이 작가가 주관이 되게 강해요. 리뷰도 자기 주관이 강해요. 근데 자기 주관 강한 게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딱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취향과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관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리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가르시아를 제일 좀 좋아하고요. 리뷰 보는 게 재밌고, 시니컬한 그런 유머도 재밌고, 그래서 좋아하는 리뷰어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자마자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봤는데 한 2주 걸리긴 했는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단점이 뭐냐면, 아, 이게 리플성도 좋고, 단점 얘기하기 전에 아트웍부터 얘기할게요. 아트웍이 너무 귀엽죠? 아트웍이 보여드릴게요. 개인 보드판이 있는데, 아, 박스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보면 옆에. 이쁘죠? 뒤에. 보면 개인 컵헤드 일러를 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개인판이 4개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귀엽죠? 이렇게 있죠. 컵헤드 느낌 나고 옛날 감성 있고, 그리고 아트웍 장점은 뭐 각 그 단점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 죄송해요. 여기 보면 부지마다 각 이름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 어떤 이름이고, 그리고 10개씩 있는데 2개씩 쌍으로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5개짜리는 다 특이해요. 예. 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이게 5개짜리 10개인데 다 그림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모르겠다. 이게 있고, 여기 대관람차죠? 이거는 해적목마, 이거는 펀하우스, 미러, 이게 펀하우스죠? 유령이집 같은 걸 거예요, 아마. 이건 모터사이클 하는 거고, 이거는 서부극, 이거는 밥차? 컵차? 컵차라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는 롤러코스트, 이거는 자유낙하, 이게 뭐였지? 다이빙. 이거 뭐지? 신바트 데모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일로가 귀여워요. 이런 거 되게 귀엽죠? 못 참지. 여기 범퍼카도 있죠? 5짜리. 5짜리는 다 보여드렸네요. 좀 그림이 되게 귀엽고, 감성도 자극하고, 테마적으로 너무 잘 연결돼 있고, 저 어릴 때 되게 유원지 가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고향이 진주인데, 개천예술제라고 해요. 그러면 야자 땡땡이 치고 막 놀러 다녔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야시장도 가고 막 이런 유원지 막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 유령의 집도 만들고 막 진짜 어릴 때는 유령의 집도 있고 막 동춘 서커스라고,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그런 서커스단도 와서 서커스를 하고 강변에서 막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야다 땡땡이 치다 걸리고, 중학교 때도 여자가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튼 그래서 추억이 많아서 이런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좋아하겠죠. 일러도 이쁘고. 네, 단점을 바로 얘기하면 뭐 다 좋은데, 리플성, 아트웍, 시스템, 신선함, 뭐 리플레이성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어디 파냐면 파워스 게임이라고, 그 도망자 퓨지티브 만든 그 회사에서 유통을 해요. 만든 회사는, 디자인한 회사는 다른 데인데 유포리어스인가? 아무튼 다른 회사인데 유통은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밖에 유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통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안 팔고 유명한 미마나 카드하우스 그런 데도 안 팔고 그래서 고하기 이걸 어디서 팔지? 한참 찾았어요. 그러니까 구글링을 하니까 파우스 게임에서 팔더라고요. 아 이거 재고가 없는 건가? 처음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파우스 게임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PGT 있는 거 보고 괜찮은 사이트 같아서 샀긴 했는데 그 들어가면 10% 쿠폰을 줘요. 어떻게 하면 10% 쿠폰을 받고 중국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송비가 5불인데 55,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구성물을 보면 뭐 타일도 많고 저렇게 다양한데 목재 컴포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도 디테일하죠. 되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긴 해도 55,000원이면 패밀리 웨이트 게임이 싼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인식이 캘리코 같은 것도 한 3만 원에 나왔잖아요. 그건 목재 컴포가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주시 프루트라고 올해 나온 되게 캡스톤 게임즈에서 나온 패밀리 웨이트 게임이 있어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타일을 이동시키면 그만큼 슬라이딩 메커니즘, 슬라이딩 퍼즐 해보셨죠? 그렇게 움직이면 또 옆에 TMI인데 움직일 때마다 이 그 자원을 받아요. 엄청난 그 가열 자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열 자원들이 엄청 크고 엄청 많아요. 컴포질도 좋고. 근데 일러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 게임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패밀리 메이트 게임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올해 해본 것 중에 어 근데 그거는 3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일러 값은 이게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이런 느낌도 되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거랑 비교 당하잖아요. 재미로 볼 때. 근데 재미로 보면 이걸 지불할 만한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평도 많지 않고 기계에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7.7의 높은 패밀리 웨이트가 7.7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 레이트를 유지 중인데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타일루키 게임의 재미를 못 느끼면 재미없을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베런파크를 좋아하지 않거나 베런파크와 다르지만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 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건데 좀 가격적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로크라이머라는 사람이 큰 회사랑 계약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 게이머들이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너무 많은 게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아쉬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임인데 왜 유통을 파워스 게임을 전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어, 잘 배달해주고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달 올 때도 되게 포장도 잘해오고 모서리 그 프로텍터도 있고 아쉽습니다. 그냥 그래도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리뷰를 해달라 했는데 글로 쓰려니까 글도 잘 안 써지고 원래 계획했던 리뷰는 다른 방식이었는데 그거 같이 하려고 했던 친구가 바빠서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뭐, 고퀄리티 영상은 아닌데, 네. 어떤 분도 리뷰해달라 해서 하긴 했는데, 다른 룰 설명하고 영상 리뷰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아, 룰북은 참 잘 썼어요. 그냥 못 쓸 수가 없어요. 패밀리 웨이트 게임이라서 룰북도 중요하죠. 예시도 적절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딱 30분까지만 하려고요. 시간을 맞추고 해야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요. 네, 진짜 영리한 게임이고 제가 강추합니다. 가격 빼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팍스 시리즈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 조금 정신이 없어서 기회 되면 꼭 팍스 르네상스랑 팍스 파미르랑 아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룰도 설명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